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파악하는 간밤 시장의 모습, 오늘은 한동훈 앰플리파이 ETF 상무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TF 한동훈입니다. 저희가 9월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었죠. 그 중에 하나가 9월의 징크스, 계절성, 역사적 약세. 지금 9월 중순인데 아직까지는 들어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상무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9월에 역사적으로 말씀 주셨듯이 9월은 가장 역사적으로 안 좋았다. 나스닥도 안 좋았고 S&P 500, 비트코인도 평균적으로 9월이 부진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성과를 봐도 9월이 20년 성과도 가장 부진했고요. 10년 성과도 부진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봤는데 솔직히 설득력 있는 것들이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9월과 달리 어, 가장 성과가 좋은 달이 7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머 랠리를 보통 엮어가고 8월에는 조금 쉬어가고 9월 달에는 기관들이 3분기 마감 시점이다 보니까 수익 확정을 하고 다음 분기 리밸런싱을 준비한다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 텍스 로스 할베스팅이라는 미국의 이런 시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할 때 손실 상계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 세금 시즌 앞두고 손실 종목과 수익 종목을 함께 매도하여서 자본 차익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인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보통 시간차를 두고 매도한 종목과 유사한 종목을 사서 그 포지션을 채우는 전략을 텍스 로스 할베스팅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부분을 실제로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 사는 게 한 달 정도 이후 사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성과가 좀 안 좋고 가장 좋은 달 중에 하나가 또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시즌적 요소가 있지 않나.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 마감이 9월 말이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은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감이 늘 있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여기에 관해서 더해서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이에 따른 인플레 우려감, 이에 따른 금리 불확실성, 이에 따른 고용 불안감,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힘들죠. 그런데 올해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지 시장이 변동성은 더 커졌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그래서 보수적으로 기관 투자들이 많이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축을 했지만 시장이 꾸역꾸역 변동하는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에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세 가지 설명보다도 올해는 관세 영향 분석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관세가 인플레 요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상으로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가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으로 전이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리인데 현재까지 데이터로 본다면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보니까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되게 의미를 두면서 센티멘트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와 인플레의 연결고리 해석도 상당히 조금 힘든 상황인데 고용에 대한 해석까지도 아리송한 거죠. 몇 번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최근 신규 고용이 부진한 것이 실업률이 신규 고용은 부진한데 실업률이 또 예상보다 낮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경기 침체의 신호가 맞는 건가? 아니면은 미국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그런 근거인 건가? 약간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고용이 안 좋아서 9월 달에 금리 내리겠죠. 하지만 이것이 경기 침체를 동반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향후 빠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도기라면 고용이 회복되든지 데이터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월드 루트니까 스캇 베센트가 얘기를 했을 때 현재 미국에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내년부터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지금 증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고용이라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당연히 알죠. 근데 다만 지금 현재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무엇인가 하면 고민이 되죠. 최근에는 고용 지표, 인플레 지표, GDP 같은 경우가 데이터의 수정치도 변동폭이 아주 크고 물가 지표도 되게 그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현재의 경기 상황을 파악하게 해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업들의 해당 분기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매크로적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크로에 대한 데이터 판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발표하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되게 또 중요시 여기는데 이 향후 실적의 기업 가이던스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막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약간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현재의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그 분기의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을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또 확실한 건 뭐냐면은 시장에는 현재 유동성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MF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7.48 트릴리언 달러가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금리 상승기인 22년 당시에 MF 규모가 5 트릴리언 달러였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거의 2 트릴리언 이상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에 금리 인하 횟수나 속도의 문제이겠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된다면은 이 그 늘어났던 2 트릴리언 장로 이내에서의 자금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시장이 약간 이제 그 데이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것을 결국은 올리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도 시장에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다면은 시장의 유동성을 발판으로 그리고 이제 향후에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판단하기 힘들지만 이 유동성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성장주가 그 수혜를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기업 실적의 가이던스보다는 실적 숫자 그 자체가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말씀에 더해서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 9월 징크스를 좀 가려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시장이 이렇게 예상대로 안 움직일 때는 오히려 꾸준하게 공부하고 투자하시는 장기 투자자들 그리고 꾸준한 투자자들이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현 시장에 어떤 투자 전략이 좀 좋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솔직히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포모 현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기에도 불안하고 안 들고 있으면 놓치는 시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 시장에 솔직히 현재 많은 기관 투자분들이 많이 되게 골맨 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어쨌든 성과가 좀 왔는데 하반기에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포모가 오고 약간 좀 불안하니까 비워놨거든요. 이 포지션이 분명히 지금 약간 좀 되게 아쉬운 그런 순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성장주를 결국은 가져가시되 올해 지금 현재 성장주가 지금 성과가 계속해서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분기 실적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를 가져가시되 또는 트레이딩의 영역은 기회를 보시면서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포모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그런 인덱스로 구성을 하시고 여기에 변동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장주 커버드 콜 전략이 함께 가져가시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큐디버와 같은 이런 미국 성장주에 대한 커버드 콜 전략은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비중을 조절을 하고요. 거기다가 성장주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일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는 높은 분배율을 통해서 조금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브로드한 인덱스 S&P, 뭐 나스닥과 같은 지수를 들고 가면서 여기에 커버드 콜 전략을 함께 편입을 했을 때 시장 투자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조금 줄이면서 오히려 자본 차익과 인컴 수익을 밸런스 있게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변동성이 있지만 약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이 시장에 계속 있으시되 중요한 거는 이제 변동성을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커버드 콜 전략을 함께 구상을 하시면은 조금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하고 공부하는 투자들은 이제 이 포모를 대응하는 전략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동훈 앰플리파이 ETF 상무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